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프로토 총 6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아침 경기들 그리고 유로 결승까지 포함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일단은 J리그 경기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벤트를 보시면은 이 뭐 플러스 이제 폴더 조합수를 더 많이 가져갔었을 때 이렇게 배당에서의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 카페에서도 가입 이벤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 이벤트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리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중에 일단은 제가 또 한풀락이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공유드렸던 경기들, 화수 경기들이죠. 그거는 이제 적중이 됐었는데 화요일에 공유드렸던 이제 수목 경기들은 이제 한 폴씩 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주말에는 꼭 적중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번 경기입니다. 오이타 대 우라레즈의 경기고요. 배당은 뭐 예상했듯이 우라가 정배당을 받았죠. 일단 배당의 확률은 승패 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상대 전적에선 3승 3무 4패로 우라가 약간 앞서고 있긴 하지만 비슷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이타에서는 나오키 선수가 일단은 결장 예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라가 배당이 좀 높긴 하지만 일단 우라가 홈에 비해서는 원정에서 좀 못하는 팀이긴 하죠. 하지만 오이타의 최근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이 우라 상대로도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을 노리는 형태 또는 이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타겟을 좀 노리는 형태로 나올 텐데 지금의 우라레즈의 이 준커 선수를 막아내기에는 오이타의 경기력으로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고 오이타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득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오이타가 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우라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많은 득점을 좀 만들어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골 싸움 또 0대0의 무승부도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라의 1점 차의 승리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오이타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경기고요. 전북 대 간바 오사카의 경기입니다. 일단은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상대 전적은 2승 3무 1패로 전북이 약간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전북이라면 지금의 간바 오사카보다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북의 승을 조금 더 생각을 했겠지만 전북은 지금 1위가 확정이 됐죠.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2위에 위치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 아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5개 조 중에서 2위 팀들 중에서 3개 팀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바 오사카 입장에서는 많은 득점을 하면 좋겠고요. 또한 이 경기를 최소한 일단은 이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 전북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간바 오사카에게 패배를 하게 된다면 지금 같은 K리그 팀인 이 포항 스틸러스가 탈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분명히 김상식 감독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한국 감독이죠. 그래서 이 포항과의 분명히 좀 연락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겠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경기 지지 않으려고 좀 경기는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의 승을 바라보지 않는 부분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고 간바 오사카가 정배당을 받은 부분 또한 이 간바 오사카는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의 전북에서의 그 크로스 상황에서의 좀 불안했던 모습들은 간바 오사카도 득점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동기부여 역시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경기입니다. 하지만 전북은 일단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고 그다지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공격적으로 나올 거고 이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경기력이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의 전북과의 이 상대 전적에서도 밀리는 모습들 또한 전북이 아침에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의 간바 오사카의 모습을 봤었을 때 많은 득점 자체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프랜승이죠.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부터는 새벽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새벽 경기라서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프이로 대 요코FC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6승 2무 2패로 산프이로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은 승 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무와 패의 빈도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바라보곤 있습니다. 일단 저는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프이로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산프이로가 앞서는 부분은 굉장히 맞겠지만 산프이로의 결정력 은 저는 조금 못 믿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코FC가 뭐 수비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작정하고 지킨다면 산프이로의 결정력으로 좀 힘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고전하는 경기가 될 그런 모습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저는 이변으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오기에는 산프이로의 결정력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산프이로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아침 경기고요. 유나이티드 FC 대 이제 대구 FC의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조별 리그에서 대구가 대승을 했었죠. 배당의 소유 확률은 없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뭐 대구의 승은 바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승무패에서는 유나이티드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3.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언더가 지금 정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배인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역배로 오버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대구가 지금 2위에 위치하고 있죠. 가와사키가 압도적인 승점으로 1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의 입장에서도 일단 이 경기를 잡아야 되고, 골득실에서는 여유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간바 오사카가 전북을 잡게 된다면 대구도 완전히 안전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유나이티드 FC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 공간이나 침투에 좀 약한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습이나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은 생각보단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나이티드도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득점 역시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역배지만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2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대구가 말씀드렸듯이 이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 분명히 전력을 다할 것이고 많은 득점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의 핸디캡 패로 대구의 3점차 이상의 승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가와사키 대 베이징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1승 2패로 베이징이 약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네요. 일단은 배당적인 확률은 승을 가리키고 있고 저도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무패에서는 일단 뭐 가와사키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베이징이 만약에 이 가와사키가 로테이션을 돌리는 상황 속에서 상대팀이 뭐 대구였다면 뭐 유나이티드 FC 정도였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변을 고려했겠지만 베이징입니다. 지금 베이징은 어쨌든 유스와 2군 선수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가와사키가 이 경기를 좀 잡아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베이징보다는 로테이션을 돌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지막 경기에서의 최선을 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와사키는
일단 뭐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일부 주전 선수들은 나오겠죠. 워낙에 스쿼드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역시 베이징이 뭐 동기부여가 크진 않고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가사키 입장에서는 좀 안 뛰었던 선수들을 좀 내보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사키의 핸디캡 승으로 3점차 이상의 승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이제 3승 3무 1패로 이탈리아가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쪽, 해외배당에서는 승패 쪽을 좀 가리키고 있고요. 일단은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스피나졸라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4강전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스피나졸라가 없음으로 인해서 에메르송이 나오긴 했었지만 사실 첼시에서도 주전 선수가 아니었죠. 그런 선수가 나와서 잘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스피나졸라의 공백은 충분히 느껴지는 이탈리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지쳐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반면에 잉글랜드는 본선에 들어오고 나서는 조금씩 경기력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지난 4강전에서의 그런 오심 논란이 있었지만 그게 또 결승전에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또 웸블리에서 하는 경기이고 지금 유로에서 우승한 게 66년도라고 합니다. 1966년도면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 조금 심판도 잉글랜드의 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잉글랜드 상대로 좀 강했었고 제가 기록식에서 이탈리아 우승을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포함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은 조금 더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록식에 베팅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탈리아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 다 조금은 조심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특히나 결승전이기 때문에 퇴장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또한 전반 이른 시간에 득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경기는 좀 언더의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탈리아의 승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오이타의 패, 2번은 전북의 핸디캡 승리, 3번은 산프이루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유나이티드의 핸디캡 패배, 5번은 가와사키의 핸디캡 승, 6번은 이탈리아 핸디캡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이 단톡방에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타의 언더, 두 번째는 가와사키의 오버, 세 번째는 이탈리아의 언더를 가져가 봤고 언오버 조합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3.3배당을 책정을 받았고요.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오이타의 언더를 가져갔었을 때 이 배당 이벤트까지 포함을 해서 1.62배당으로 0.12배당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말 프로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승무패가 제가 일정을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다음 주에 아마 승무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패와 또 주중에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